안녕하세요. 세상의 지식을 지혜의 꽃으로 아름답게 꽃피우다. 부다의 웰싱킹 덕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박소연 지음, 길벗에서 출간한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입니다. 삼성, 현대, LG, 구글, 각종 지자체 등 수많은 리더와 실무자들의 열광적 지지를 얻은 베스트셀러 작가 박소연 작가는 일잘러의 커뮤니케이션 편으로 1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짧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심플하고 정확하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보고할 때, 지시할 때, 회의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성과를 어필할 때, 까다로운 상대와 협상을 할 때, 상위 0.1%가 사용하는 언어의 원칙과 노하우를 밝힙니다.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 직무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기업들의 재택근무를 전례 없이 확대하면서 메신저나 이메일로 정확하게 소통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죠. 사태 이후로도 비대면 근무나 온라인 소통 등의 업무 방식이 폭넓게 적용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표정이나 맥락을 살피기 어렵고 직접 대면하는 커뮤니케이션에 필연적으로 시간의 지연과 대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고 정확한 소통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언택트 시대가 아니라도 일하는 현장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프롤로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혼자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누군가와 소통하고 협업하는 일에 많이 서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언어는 삶의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특히 일하는 사람에게. 일의 언어는 외국어처럼 새로 배워야 하는 언어입니다. 일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와 다릅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듯이 새로 배워야 제대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자신이 말을 못한다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혼돈에 빠집니다. 대한민국 의무교육을 성실히 마쳤다면 쓰기는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기획서나 소설을 쓰는 건 아예 다른 영역입니다. 일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를 능숙하게 한다고 해서 일의 언어도 능숙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코딩을 배웠듯이, 마케팅을 배웠듯이, 홍보자료 작업법을 배웠듯이 배워야 할 수 있고 배울수록 더 잘하게 되는 분야입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언어를 늘 사용합니다. 평소에는 A4 용지나 인스턴트 커피 등의 흔한 사무실 비품처럼 무심하게 사용하죠. 하지만 상대방에게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하려는 순간 갑자기 언어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흔한 사무실 비품 같았던 언어가 세상 예민하고 복잡한 초정밀 기기로 변하는 겁니다. 공을 분명히 눈앞으로 던졌는데 사방으로 튑니다. 나는 파란색 공을 던졌는데 상대가 빨간색 공을 들고 나타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공을 던진 적이 없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분명히 코리안 네이티브 스피커로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대로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당황스럽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언어는 프로젝트 지연으로, 상사의 질타로, 부서원의 항의로, 클라이언트의 오해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때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말하려고 했던 진짜 내용은 그게 아니었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말하고 싶은데 라는 분하거나 억울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을 겁니다. 일을 잘하는데도 언어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와 다른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일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순하고 정확한 소통이 핵심입니다. 최근에 언택트, 비대면 형태로 일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선호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부상하면서 단순하고 정확하게 소통하는 능력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일상의 언어에서는 단순함과 정확성이 느슨하게 적용됩니다. 오랜만에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20분 정도 안부 대화를 한 후 지난번 우리가 갔던 식당 이름이 뭐였지? 라고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순함이 미덕인 일의 언어에서 이런 언어 습관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지인과의 대화에서는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하는 것이 무례하게 여겨지지만 일의 언어에서는 서두를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 무례한 일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선택을 끌어내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일상의 언어에서는 남을 간곡하게 설득해야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힙합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R&B 취향으로 바꾸라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지인에게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는데 바쁘다고 거절한다면 그러려니 합니다. 내심 짜장면을 먹고 싶어도 부모님이 굴국밥이 먹고 싶다고 하시면 굴국밥 맛집으로 갑니다. 하지만 일의 언어는 다릅니다. 우리 제품보다 B사의 제품이 더 좋은 것 같다는 클라이언트의 말에 취향 존중이라며 물러설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경영진이 우리 부서의 인원과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할 때 그러려니 하고 수긍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이처럼 일하는 시간은 설득의 연속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하는 언어에 능숙한 사람이 일을 잘하게 됩니다. 셋째, 중간 온도의 관계 언어가 기본 언어가 됩니다. 일의 언어에서는 중간 온도의 언어가 가장 이상적인 표준어가 됩니다. 경제에서 가장 좋은 상태가 골디락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이고 정상 체온이 미지근한 36.5도인 것처럼 말이죠. 일터를 제외하고는 중간 온도의 언어가 표준어인 경우가 드뭅니다. 일상에서는 좋아하는 사람과는 뜨겁게, 싫어하는 사람과는 차갑게 지내니까요. 하지만 일터에서는 관계와 상관없이 업무에 따라 봐야 하는 시간과 횟수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라도 정말 친구처럼 굴거나 싫은 사람이라 해도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내면 곤란합니다. 같이 일하고 싶은 좋은 동료지만 저는 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중간 온도의 언어를 현명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일 잘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규칙을 꼽았습니다. 영역별로
왜, 무엇을 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를 가능한 넣었습니다. 이 책을 손에 든 사람이라면 상대방 중심으로 이야기하세요 라는 조언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은 무시하고 내 맘대로 말할 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우리가 어려워하는 건 어떻게 말해야 상대방 중심으로 말하는 것인가 라는 방법의 영역입니다. 일의 언어를 잘 다루는 건 평범한 듯 하면서도 희귀하고 빛나는 재능입니다. 처음 배울 때는 어렵지만 일단 능숙해지면 어느 조직 어떤 위치에서든 꺼내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에게 언어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 도구를 능숙하게 쓰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얻습니다. 서툴게 다루는 사람은 잔뜩 힘을 들이고도 초라한 결과물을 얻거나 잘못 휘둘러서 자신과 남을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